안녕하세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분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현원 사무관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수진 주무관입니다. 우리 리더분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영준입니다. 놀랍게도 저도 같은 학교인 최주연이라고 합니다. 박찬희입니다. 당신 어디 학교예요? 같은 학교. 아, 그렇구나. 아니, 다 같은 학교에서 오셨구나. 네. 평소에 어떤 개인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리더까지 자원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어떤 간담회 자리를 진행을 하려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말도 길어지고 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사실은 여러분들 숙제하고 또 노느라고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서로 편안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게요. 네,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로 선정이 되신 여러분이신데 이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들이 이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가 그런 쪽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그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한 번 더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저희 기관이 이름이 되게 직관적인 편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집행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침해 사고가 나면 조사하고 필요하면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얘기들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협력 업무까지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아동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만약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들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주연 학생이 병원이나 어떤 친구들과 같이 놀 어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시설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어떤 누군가가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내 예약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혹은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 행적들 같은 것들이 이제 타인에게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아찔하겠죠?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죠? 우리 아동 청소년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또 개인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저나 저희 부모님보다 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만큼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인강이나 온라인 쇼핑, 어떤 유튜브, 게임 같은 것들이 이미 삶 속에서 익숙하잖아요. 그런 만큼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상에 축적된 개인정보도 저희보다 훨씬 많겠죠. 반면에 이런 축적된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아동 청소년의 주체적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보호자들의 개인정보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 거고,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와 같은 여러 정부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인데 제가 어떤 법에서는 성년자 취급을 받고 어떤 법에서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데 개인정보에서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사실은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중학생과 성인을 똑같이 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보호 대상을 만 18세 또는 1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만 14세를 만 18세까지 확대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존에 14세 미만에게 적용되던 강화된 보호 조치를 그대로 18세까지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서 조금 차등화를 두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이면 일단 입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만 18세 미만 중에서도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그런 입칠 권리와 더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보호 조치가 조금 연령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다양한 종류의 가족들이 존재하는데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인터넷에서 인강을 들을 때 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찬유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신다면, 남겨진 아이가 또 만 14세 미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도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보육원의 원장님과 같은 분들이 아이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해요.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얼굴 몰아주기 샷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친구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어서 볼 때마다 좀 창피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캡처해 갈까봐 좀 불안해요. 네, 친구끼리야 같이 나온 사진을 서로 인스타에 올리고 공유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게시된 사진을 다른 누군가가 캡처해서 다른 게시글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속의 내 정보, 내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이칠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려고 해요. 일단 내년부터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차차 남들이 올린 게시물 속에 내 개인정보도 지울 수 있도록 그런 이칠 권리 행사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친척 형이 조카 사진을 인스타 같은 데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귀엽긴 한데 그래도 조카가 커서 보면 좀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꽤나 이슈가 되는 쉐어렌팅 케이스인데요. 보호자가 아이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 그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올릴 수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SNS 유저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 사진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거나 혹은 그 기록 때문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아주 어린 제가 시원하게 변을 보는 사진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행히 사진으로만 있어서 망정이지 그게 만약 SNS를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럴 때 이칠 권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니 제대로 배웠구만. 박수 박수.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로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린다거나 같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한테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진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요즘 생체 보안이라고 뭐 지문인식이든 홍채인식이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얼굴 사진을 찍든 V를 하고 사진을 찍든 하면 그 제 신체 부위가 노출됐는데 그것 때문에 보안이 뚫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 뭐 촬영 기술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뭐 DSLR 수준의 카메라로는 해상도 문제도 해상도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선명한 지문 정보를 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좀 무심코 SNS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버 분들도 뭐 거리에서 촬영을 할 때 차량 번호를 가린다거나 지나가시는 행인분들 얼굴을 가리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우리의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아동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의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점점 계속해서 나아가는 원동력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찍은 혹은 찍힌 사진이 누구의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진을 어디에 올려서 누가 보게 할 것인지와 같은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그러한 고민을 인지하면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 리더들과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러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더욱 애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게 질문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되게 반갑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분들과의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